혹시 요즘 떠난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되시나요? 문득 스쳐간 인연이 자꾸만 마음에 남고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자꾸 되묻게 되는 날들이 있죠. 좋은 기억도 아쉬움도 미련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요, 인연에도 계절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억지로 붙잡지 않고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인연에는 시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도 섬세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소중했던 인연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겪으며 슬픔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싶어도 마음을 다해 노력해봐도 결국엔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묻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정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지혜로운 말로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인연에는 반드시 시절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시절이란 단지 시간이 아니라 그 관계가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어우러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선 계절의 온도, 비, 햇살, 바람이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상대의 삶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인연은 제대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따뜻했더라면, 좀 더 참았더라면, 더 이해했더라면. 하지만 그런 자책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두 사람의 마음과 삶, 환경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라도 시절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겨울에 피지 못하는 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감정이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머물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도 당신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할 시절이 지나버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멀리 있었던 사람이라도 시절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인연은 흐르듯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며 한 시절을 함께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우연한 인연이 없습니다. 스쳐간 사람조차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었기에 스친 것이며 떠나간 사람도 그만큼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너무 오래 붙잡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인생에는 다음 시절, 다음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 테니까요. 인연이란 만들기보다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움켜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텅 빈 물방울뿐입니다. 하지만 그 강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새 마음이 씻기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절 인연의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수많은 시절을 지나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떠났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시절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조용히 보내주고 다음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가 비어야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말씀 속 시절 인연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이 성숙할 때 비로소 인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연기법이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긴다는 뜻으로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연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 시간, 상황이라는 조건이 모두 어우러져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서 생기고 원인이 사라지면 머무르지 않는다. 법구경 제1장 쌍요품. 이처럼 인연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절이라는 조건을 통해 우리가 왜 어떤 인연은 오래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떠나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관계를 보다 지혜롭고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점입니다. 유마경에서도 인연의 깊이에 따라 수행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마힐이 병이 들었을 때 여러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묻습니다. 왜 이리 병이 깊습니까? 유마힐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 병은 중생과 같으니 중생이 병들면 나도 병들고 중생이 나아야 나도 나아진다. 이 말은 인연이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연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의 삶과 환경, 감정과 상황이 함께 무르익지 않으면 그 인연은 자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함경에서는 이런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비구들이여, 인연이 다하면 그 사람은 떠난다. 인연이 다시 오면 그 사람은 돌아온다. 억지로 그 흐름을 바꾸려 하지 말라. 자, 마함경.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인연이 떠났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단지 연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상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관계를 바라보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고 오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떠나고 머무는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 바람처럼 흘러가되 머무는 자리엔 향기를 남기라. 이는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인연이 머물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놓아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권유입니다. 우리가 겪는 만남과 이별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스며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인연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인연은 애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무르익어야 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피워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절을 거슬러 피어난 꽃이 오래 피지 못하듯이 시절이 준비되지 않은 인연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조급해지지요. 그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조차도 하나의 연이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지금 떠나간 그 사람, 스쳐간 그 인연,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누군가. 그 모두가 시절 속에 존재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인연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연의 기적을 언젠가 당신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절 인연은 어떻게 삶 속에서 작동할까? 인연이란 마치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흐름을 따라 피고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고 조절하려 합니다. 마음이 앞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믿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연은 결코 한 사람의 노력이나 간절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인연의 조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현상이나 관계도 원인 없이 생기지 않으며 무수한 조건이 모일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아끼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통하려면 감정뿐 아니라 타이밍과 환경, 상황, 심지어는 서로의 성장 속도까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당신은 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거나 삶의 여건이 복잡하여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애쓰고 또 애쓰지만 그 인연은 자꾸만 어긋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연의 시절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씨앗은 뿌린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닿은 흙의 상태, 비와 햇살, 계절이 모두 어우러질 때 싹이 틉니다. 그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하지요. 그렇기에 시절 인연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과 흐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도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이라는 조건이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관계를 쥐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과 내면의 성숙입니다. 지금 당장 인연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절일 수 있습니다. 시절 인연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이 빠지고 상처를 입지만 그 흐름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면 어느 순간 평온한 바다에 도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머무를 시절이 되면 조용히 곁으로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을 단지 감정의 교환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인연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삶의 어떤 시기를 함께 나누는 일이며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얼마나 가까이 있든 간에 의미 있는 시절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끝나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머물렀던 사람에게 감사하고 떠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그 인연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절 인연은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인연은 준비된 마음, 맞는 타이밍, 적절한 환경이라는 조건이 겹칠 때 이어진다. 그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관계는 어긋나기 쉽다. 억지로 쥐려 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끝난 인연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시절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삶의 한순간에 꽃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외로움, 그 기다림도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한 시절의 일부임을 잊지 마세요. 인연이 머물고 떠난 마음을 적신 이야기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 묘합니다. 누구와는 몇 시간 대화만 나눠도 마음이 닿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누구와는 수년을 함께 해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인연의 시절은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흐름으로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흐름 속에서 피었다가 때가 되어 떠난 인연의 실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은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마치 운명처럼 만난 남자 친구와 5년을 연애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가족도 자주 왕래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졸업 후 각자의 진로를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는 창업을 꿈꿨어요. 서로의 시간이 달라지면서 대화도 줄고 감정도 어긋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붙잡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결국 은경 씨는 이별을 선택했고 그 후 오랫동안 마음의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글귀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꽃이 지는 것은 나무가 나빠서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그녀는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진짜였고 아름다웠지만 그 시절이 다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요.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우 씨입니다. 그는 회사 생활 중 한 동료와 우정을 넘어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막상 그 감정을 고백했을 때 그녀는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마음을 다해 좋아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우 씨는 몇 달간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많은 감정적 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그때가 그 친구에게도 나에게도 인연의 시절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억지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서로의 존중이 남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관계는 단순히 마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절이 맞지 않아서 스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 겹치지 않는 타이밍, 어긋난 생활의 흐름, 그것들은 모두 인연을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산사에서 수년째 수행 중인 원담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은 출가 전 결혼까지 생각하던 연인이 있었지만 늘 마음 한켠엔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라는 물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자꾸 산을 향했지요. 고민 끝에 출가를 결심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인연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인이 먼 곳으로 시집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인연이었지만 함께할 시절은 아니었구나.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나를 더 수행자답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가 떠나보낸 인연들, 마음을 다했지만 이어지지 못했던 관계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한 시절 최선을 다해 살아냈음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더 단단해진 것이기도 하죠. 시절 인연은 늘 조용히 다가오고 조용히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따뜻했느냐입니다. 이 인연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삶의 한 켠을 따뜻하게 적셨음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 앞설 때 생기는 회의와 그 수용, 정말 그게 전부일까? 시절이 아니었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렇게 쉽게 흘려보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는 마음과 동시에 어딘가 씁쓸한 반론도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관계란 노력과 인내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앞선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딨어요? 마음을 다하면 결국 통한다고 하지 않나요? 이런 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온 관계의 신념이자 때로는 위안이 되어주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관계가 노력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너무 애쓰고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는 무게감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도 결국 멀어졌다면 그건 당신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었거나 함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황, 시간, 심리적인 준비,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회의와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이해입니다. 이 인연은 단지 나와 너라는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놓인 시간, 거리, 경험,
심지어는 운명 같은 흐름까지 포함한 다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참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어쩌면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파하고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인연의 이치를 설파하시면서 모든 존재가 연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을 뿐, 그 연을 억지로 조절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가르치셨죠.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은 연을 따라 만나고 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 흐름을 조절하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나 받아들이면 고요함이 있다. 이 구절은 애써서 붙잡아 보려 했던 당신의 마음도 틀린 것이 아니며, 그것이 괴로움으로 이어졌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고통이 끝나는 길은 집착을 놓는 데 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의미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했던 마음, 쏟았던 시간, 나눴던 감정,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다하고 나머지는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자세. 그것이 바로 불교적 인연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아쉬움과 미련, 때론 억울함조차도 모두 수용해야 할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것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았다고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모든 흐름이 자연스러웠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삶의 큰 지혜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입니다. 인연을 위한 마음 챙김과 일상 실천법. 시절이 맞지 않아 떠나간 인연, 머물지 못한 관계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름을 깨닫고 흐름에 따라 살되 그 중심엔 언제나 자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절 인연의 이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나를 다듬는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떠난 인연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음 챙김과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위한 준비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놓아주는 연습. 마음의 공간 만들기. 떠난 인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면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루 10분 그 인연을 감사와 함께 떠나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에 고마웠습니다. 그 인연은 제 삶에 필요한 배움이었고 이제는 보내줄 시간입니다. 이 마음 연습은 미련이라는 집착을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게 도와줍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 당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훈련. 나와 타인을 위한 자비 명상불교에서 자주 활용하는 자비 명상은 인연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수행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평안을 빈다. 이 명상을 통해 마음은 더 넓고 깊어지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인연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기다림 속에 나를 돌보는 일매일의 마음, 일기 그날 있었던 감정, 만난 사람, 떠오른 생각을 짧게 기록해 보세요. 인연이 피어나기 전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여야 관계는 건강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은 떠난 사람이 생각났지만 그리움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끼고 흘려보냈다. 나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이 작은 실천은 당신을 인연을 붙잡는 사람에서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비우는 연습. 공간을 정리하며 마음을 정돈하기.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을 정돈하고 책상 위에 쌓인 잡동사니를 치워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관계의 빈틈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버릴 때 소중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 돌보기. 당연하지 않게 여기기 때로 우리는 떠난 인연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부모님, 친구, 동료, 혹은 아이들. 그들 또한 당신 삶의 한 시절에 피어난 귀한 인연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인연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먼저 시절이 되기. 나를 살피는 시간 갖기.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 사람이 올 시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시절입니까? 인연이 머물기 위해서는 나도 그 인연을 맞을 마음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조급함 대신 안정, 외로움 대신 평온, 바람 대신 중심을 가지는 삶. 그것이 진짜 인연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이 모든 실천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자리에 새로운 온기를 채워 넣는 일이며 언젠가 올 인연을 위해 그릇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기다림에 지쳐있든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꽃은 계절을 따라 피고 인연도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인연은 시절이었기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되짚어본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실입니다. 바로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절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 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이미 떠나간 사람,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인연, 그 모두는 각자의 시절 속에서 당신과 스쳐가고 머무른 존재들입니다. 그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 없던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실패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그 인연이 피어날 만큼
진심이었고 그의 시절을 함께 살아낼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부모님들께 전하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혹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멀게 느껴지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 어떤 인연도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존재는 수많은 시절이 겹쳐져 맺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다가올 인연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마음등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조용히 이 영상을 건네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등불이었습니다. 다시 인연이 닿는 그날까지 고요히 기다리며 응원할게요.